윤 대표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는 쫓아내고 그러면은 그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좀 세워놓고 당을 어떻게 끌고 갈지 또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그래야 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모양새 같아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동훈 먼저 일단 쫓아내고 보자 해가지고 한동훈이만 쫓아낼 국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얼굴 가지고 국민들이 야 앞으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고 또 국민의힘이 좋아지겠다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나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권영세 의원만 해도 저 친윤의 대표 주자 아니겠어요? 통일부 장관도 하고 용산 쪽이 지역구죠. 했는데 친윤이 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도로 친윤당이죠. 도로 친윤당이지. 탄핵을 겪었으면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 당시에는 그 보수가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몸부림쳤죠. 그래서 분당도 하고 해초모여도 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오히려 다시 들어가서 계엄의 바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제 끊었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뭘 반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그 모양이 하나도 좀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볼 때 국민의힘의 위기, 보수의 위기가 지금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탄핵의 늪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리얼미터가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해갖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29.7, 민주당은 50.3입니다. 뭐 20% 이상의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 4% 오르고 민주당은 2.1%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이 차이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조금 워낙 말이 안 되는 반짝거리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죠. 조금 다시 결집해서 약간 반짝하는 건데 이거 갖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랐다. 그런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20%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종 직전에 잠깐 눈 부릅뜬 거랑 똑같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처절한 반성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좀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탄핵이 잘한 건지 탄핵이 잘못된 건지 뭘 반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한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진전된 이 결연한 자세가 좀 나오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막당사 해야죠. 그래서 처절하게 한강 얼으면 한강 위에다가 하든지 남한산성에다 하든지 이 새 출발하려는 뼈를 깎는 각오 이게 없이 지금은 너무 엔조이하고 난로 옆에서 손 비비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 때 권영세 의원은 행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때 당사에도 없고 국회에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권영세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같은 기자 하던 사람들도 무슨 큰 사건이 났다 하면 무조건 다 회사로 달려가고 편집국 가서 다 손을 보태잖아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까지 하고 하긴 그 현직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었다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이 통일부 장관까지 하고 오선 지금 비대위원장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그때 어디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돼서는 안 되죠. 그 나물에 그 밥. 또 보수우파 입장에서 또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애단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새해, 그러면은 새해. 과연 저쪽은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다름없고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올까? 어떤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하는데 일단 한동훈을 쫓아낸 것까지는 좋은데 가장 선두 주자를 일단 낙마를 시켰어요. 그건 좀 더 뒤에 논의를 하더라도 4인 4색인 것 같아요. 4인 4색. 그중에서 가장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닌가 하네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 대통령 2번 출마를 했고 계속 SNS에 매일같이 뭔가를 올리니까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친숙한 이미지가 됐죠. 또 한동훈 쫓아내는 데 또 앞장섰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출사표를 아예 던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급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사를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뒤숭숭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네요. 이사를 가는 게 이제 대구시장 그만두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단체 장 만드는 대권 후보가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가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만 해도 이 그만둔다는 얘기, 출사표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 이미지를 중요시하거든요. 이분은 과거에 또 무상급식 때도 한번 중도 사퇴한 적이 있어서 조심조심하는데 홍준표는 지금 막 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집토끼 어분과 뇌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영남의 그 집토끼 그 사람들이 또 지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분열주의자 비슷해요. 지금 탄핵 찬성한 사람 징계해야 된다는데 징계하다 보면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깨지는 거죠. 자기 대권을 위해서는 나머지 싹 징계해버리고 나 혼자 대권에 나가겠다. 그렇죠. 옛날에 저쪽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권병 걸렸다고 늘 그렇게 욕했는데 아마 일부 비판자들은 홍준표가 대권병 걸린 거 아니냐, 대통령병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SNS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대구 내가 하방이라고 표현해서 하방. 근데 내려올 때는 잠깐 이 나라가 워낙 어지러울 것 같아서 대구시로 내려왔다. 거기 가서 피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사정사정해서 찍어줬더니 하방에서 쉬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이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가 되면 나라가 혼란할 거라 내가 좀 피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뭐 다행이다. 보수 세력이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 난동범 이재명이라 다행이다 하는데 아무리 상대가 난동범 범죄자 이재명이라도 국민의힘이 보수가 분열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자꾸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단합과 통합을 아주 강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지금 제일 본인도 중도 확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가해도 중도 확장으로 넓힐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뿐이 없다. 그렇죠. 보수는 뭐 어디로 다른 데 갈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집토끼로 있다고 하더라도 산토끼를 잡아올 사람은 그래도 오세훈뿐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번 탄핵에 대해서는 당초는 반대하다가 막판에 탄성으로 돌았죠. 그렇죠. 왜 그런가요? 뭐 그거는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그때 시도지사 11명이 같이 처음에 탄핵 반대했다가 나중에 찬성했는데 왜 처음에 탄핵 반대했냐? 뭐 윤석열 비상계엄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질서 있는 퇴진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탄핵하지 말고 여야 다 합의해서 질서 있는 그 대통령의 하야라든지 퇴진하고 그 여야 그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했다가 나중에 시도지사랑 같이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를 거부했고 또 한덕수, 한동훈 또 둘이 체제로 운영한다는데 그것도 또 위헌 논란이 있어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절차적인 합법적인 거는 탄핵 찬성이다. 이런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오세훈 시장 뭐 그 처신에 대해서는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 반대하고 지금 이재명도 실은 국민들 앞에 뭐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뭐 그런 건데 오세훈 시장이 또 약점이라 하면은 홍준표는 싫으나 좋으나 맨날 국민들 앞에 들이대는데 조금 조용해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네. 조용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서울시정이 있어서 그런지 더군다나 6월 이후에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 하면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은 서울시장까지 지금 헛나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그러니까 입을 네. 함부로 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가뜩이나 서울 지역이 지금 뭐 누가 봐도 보수가 열세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서울시장 다시 선거하면은 보수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건 된다고 뭐 봐야죠.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지금 뭐 거죠. 오세훈이라도 서울시를 지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 대권 도전 의사를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권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저는 것 뭐 같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오는데 홍준표는 그 고대 사람들은 선후배가 엄격하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뭐 안철수, 뭐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뭐 네 정도 그 네 명 정도 거론되잖아요. 예. 저 한동훈도 있지만은 지금 뭐 조용하고 대표 사퇴하고 그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도 그 생각이 바른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 유승민은 아직도 저 배신자 프레임에서 저 못 빠져나와 있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여전히 개혁 보수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자기는 바꾸고 싶다. 예. 뭐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당이 가고 있는 꼴을 보면은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든 예. 당사 청소부든 무엇이든 시켜주면 가서 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번 해보겠다는 다시 거죠. 예, 어떻게 정치 말- 복귀를 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소추 때 11표 찬성 12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기권 무효표가 11표 나온 것을 지적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처럼 당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역할을 좀 해보겠다 하는데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있을까요? 예, 아마 별로 인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무슨 꼭 대권 후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역할은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은다면 유승민이 갖고 있는 또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젊은층이라든지 손을 잡자. 그래서 다음에 당신이 총리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의 무기라면은 아무래도 20대, 30대, 예. 40대 여기 국민의힘이 완전히 외면해 버렸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세대가 완전히 멀어져. 특히 여성들은 아주 국민의힘 뭐 여성부 없애고 뭐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그냥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나마 이 젊은이들한테 좀 소구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죠. 네.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뺄셈 정치를 끝까지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천에 뭐 안철수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죽여버려. 한동훈 천에 거기다가 군인들 표 다 잃어, 의사 표 다 잃어,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뺄셈 정치하고 이제 자기만 남은 거예요. 딱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비상계엄한 거죠. 벼랑 끝으로 가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렇죠. 찬성 입장을 표명을 해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찬성했죠. 예. 그런데 뭐 의료 개혁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얘기하고 개헌몽호당 도로 친윤당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미련이 좀 있는 거죠. 미련이 있는데 지금도 좀 너무 당 전체를 아우르는 뭐 포석이나 이런 거보다도 지금도 얘기하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의사들한테 사과해라. 왜 비상계엄에 그 의사 처단 얘기 포고령이 있었냐? 2025년 의대 증원을 재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이게 의사라든 여기에만 좀 편협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제일 관심은 역시 한동훈 전 대표 거치 아니겠습니까? 일단 16일 날 사퇴를 했으니까 한 일주일뿐이 안 됐나요? 뭐 꽤 긴 시간 자명을 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그게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대선에 네. 출마하기 위해서 뭐 당원입니다만은 어쨌든 본격적인 이런 복귀로 정치 복귀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기에 할지 늦게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국민의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경우 좀 길게 보고 신당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뭐 이제 정치는 나는 손을 떼겠다고 하지만 정치에 한번 발들인 사람 손떼기는 어려우라고 보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신당을 하기는 사람하고 조직, 뭐 돈,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신당을 할 여력은 안 되죠. 그 정도로 아직 뭐 이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작년 말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당을 만들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고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평당원이지만은 대선판이 엮어지면은 뭐 출사표를 던지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지난번에 당 대표 때 63% 득표율로 됐잖아요. 62.8이죠. 예, 그래서 또 비상계엄 때 해제에 또 앞장섰어요. 여러 가지 그 명분이라든지 뭐 물러난 이유도 상당히 뭐 별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복귀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쉬는 동안에 조금 스킨십에 대해서 좀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을 좀 어우르고 좀 대표하면서도 좀 이 여러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일하는 거. 이 검사 출신들이 혼자 하는 게만 능숙하잖아요. 좀 이 당원들하고도 좀 손잡고 이런 모습을 같이 하는 모습. 뭐 이거를 좀 해야지 혼자 결정이 너무 두세 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니까 예, 당 중진들이 볼 때는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한 보만 앞서가라고 그랬다잖아요. 리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보 앞서가라. 참 반보. 국민들 앞에 반보 앞서가야 된다. 정치인은 너무 혼자 앞서가 버리면은 국민과 유리된다. 그렇죠. 그 얘기. 한동훈 대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많은데 이런 게 보니까 컨센서스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물러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혼자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데 그러지 말고 혼자 숙고하지 말고 많은 사람 만나서 좀 얘기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귀를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의 눈에 번쩍 띄는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와야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K-팝이라든가 그 뭐 하면은 세계가 그냥 깜짝 놀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세계를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뭐 캐치프레이즈든 메시지를 탁 던지면서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안 바뀌니까 아무리 뭐 스킨십을 강화를 하게도 뭐 조금 하는 척하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 앞으로 미래를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야만의 정치잖아요, 우리나라. 야수의 정치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질 이런 걸 떠나서 야만의 정치까지 갔는데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정치가 잘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면은 상당한 저는 뭐 소구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4인 4색, 조금 있으면 5인 5색의 그런 대선판 리셋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머지않아서 이분들이 전면에 나설 거고 아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중에 후보가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여태까지는 제대로 하면 뭐 대선이 2년 이상 남았어야 되는데 2년 반 이상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재 판결이 언제 날지는 예측 불허지만은 뭐 4월에 난다는 설이 지금 많잖아요.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그만두니까. 18일. 그러니까 4월에 난다고 보면은 빠르면 6월에 조기 대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인물을 언제 키워서 하겠어요. 여태까지 알려진 사람 아니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